늦은 밤 택시에 올라타는 취객과 아저씨. 드라이버 영민. 어휴, 기사님이 어리시네.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이 상황은 기사님,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청담으로 흐르는데 잠시 후 조수석에서 기절해버린 취객은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더니 펄해진 안광을 비추며 그의 스산호 아니 접신을 발동시키고 이내 그의 왼손이 향한 곳은 바로 영민의 허벅지입니다. 곧이어 성추행범은 미쳐 날뛰는 흑염룡을 겨우 떼어내더니 아, 장군님 요새 이런 거 범죄야. 어딘지 모를 제너럴에게 나 동성추행으로 경찰서 가는 걸 보고 싶으셔? 말해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합의금으로 얼마 날렸는지 아시잖아. 아, 그런데 그때 뒤에 여자 손님도 있는데 쪽팔리게 진짜. 허벅지 터치에도 멈추지 않던 택시가 갑자기 멈춰서죠. 이어서 바로 런각을 잡는 남성에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는 영민. 사장님이라고요?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말에 아, 요즘에 어떤 세상에다 합승을 하고 그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취객. 저 여자가 뭐예요? 둘은 동시에 상상도 못할 정체를 조져버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뒤에 탄 여성이 아, 산사람 죽이고. 닌겐이 아닌 귀신이기 때문이죠. 내가 보인대요. 며칠 전 홀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오던 영민의 집이 대출 상환금 못 갚으면은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담보로 잡히고 그가 갚아야 할 금액 또한 1억? 무려 1억. 이번 달 말까지 2천만 원 입금되면은 경매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돈줄이라고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개인 택시가 전부였고 택시에 무임승차를 조지고 있던 존재가 바로 제가 누군지 기억 상실에 걸린 여기가 어딘지 지방령 지연이었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영민은 귀신이 택시비를 낼 수 있다. 귀신에 홀린 듯 귀신 전용 택시 어때요? 풀악셀 유령 택시를 몰게 되고 산재로 죽어버린 귀신 병철에게 금괴로 성금을 받아 당신은 고 김병철 씨와 98.232% 불일치로 친모가 아니고 따라서 이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보험금을 노리던 가짜 엄마를 참교육하죠. 그렇게 첫운행을 마치고 우리 오늘 진짜 잘 맞는 한 팀 같지 않았어요? 지연과 하이빔이 아닌 이럴 때는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죠. 그린라이트를 키려던 그때 괜찮아요? 영민은 지연의 손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머리끈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그는 손을 뻗는 지연에게 왜 그쪽이 이건 우리 엄마 머리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물한 머리끈은 무려 그거 내가 초등학교 때 선물한 건데? 20년도 넘은 초유물템인데 저야 모르죠. 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때 기사님, 병철의 아내 소연이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영민을 발견하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차 금방 갖고 갈게요. 결국 머리끈의 미스테리를 뒤로한 채 차로 돌아가는 영민인데 마침내 집 앞에 도착한 소연은 이런 생각 웃기지만 전혀 웃기지 않은 영민 씨는 마치 오빠가 보내준 사람 같아요. 지리는 촉을 보여주고 이제 아기만 생각하세요. 감사 인사를 나눈 뒤 마침내 집으로 들어서죠. 위로금 받으면 우리 아이랑 살 수 있는 좀 더 좋은 집부터 알아보자. 소연의 잉태 소식에 들떠있는 병철. 그런데 내가 문을 안 잠그고 갔나? 마치 누군가 침입한 듯 문이 열려있죠. 곧이어 택시 뒷좌석에서 발견되는 이건 진짜 친어머니가 주신 것 같은데요? 찐 어머니의 통장과 함께 발동되는 귀신의 촉. 소연 씨 올라간 지 얼마나 됐죠? 기사님, 우리 소연이가 그렇게 불길한 예감이 적중해버리는데 집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진짜 개수작이야. 죽은 병철의 유산을 챙기려던 가짜 엄마와 쓰레기 아재였죠. 긴박한 상황 속 일본어는 0967이에요. 병철의 말에 영민은 문을 열어 젖히지만 걸쇠가 그를 가로막고 소연 씨, 영민의 등장에 오히려 긴박해진 폐기물 듀오는 됐어. 말로 해선 안 되겠어. 칼로 소연을 위협하기 시작하죠.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오빠 마지막 생명이에요. 나쁜 놈들아! 그런데 우리 소연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지킬 거야. 내가! 소년 만화 주인공급 대사를 내뱉던 병철은 그대로 걸쇠로 달려가더니 소울이 가득 담긴 해머링을 선보입니다. 그렇게 들이닥치는 영민과 죽방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쓰레기. 곧이어 도착하는 경찰에 폐기물 듀오는 연행되고 이제 남은 것은 병철 씨, 지금이에요. 소연 씨한테 말할 타이밍. 병철이 소연에게 건넬 마지막 작별 인사였죠. 우리 애기를 믿어줄까요? 그럼요. 그리고 두 분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잠시 후 사실 처음 왔을 때 영민은 소연에게 병철 형님 부탁받고 왔어요. 병철이 이곳에 있음을 알립니다. 지금 여기에 계세요. 내가 널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기사가 아닌 형수님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네요.
유령 통역사도 병행하는 영민인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그렇게 설마 소연 또한 저거 병철의 존재를 인지하죠. 오빠가 한 거예요? 나랑 우리 아이 지켜주려고? 이어서 우리 둘이 둘만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병철이 만약에 아이 가지면 별이로 이름 짓자고 했었잖아. 그들의 작은 희망인 별의 이야기를 꺼내자 아이 이름을 왜 별이로 짓고 싶었냐면요. 그만 눈물을 터뜨리는 소연. 성물 오빠야? 샛별 가득한 샛별 가득한 저 하늘이 다 우리 거 같다고. 그렇게 둘은 함께였음을 간직하게 되고 우리 아이 이름은 별이로 짓자. 한이 풀린 병철에 그제야 성불합니다. 몇 시간 뒤 집에 도착한 영민은 돌아가신 엄마의 방을 뒤지고 있죠. 뭘 그렇게 찾고 있어? 에이, 할머니 그 머리끈 기억나? 내 옛날에 엄마한테 선물한 거. 곧이어 할머니가 아유 여기 있네 네 엄마 핸드폰에. 엄마의 핸드폰을 가져오고 이거 맞지? 신기하다고 사왔잖아. 택시 모양이라고. 사진 속의 머리끈은 근데 내가 뭘 더 한 거 같은데. 지연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해 보이는데 심지어 JS 이니셜이 있는데 아 영어로 뭐라고 적어놓지 않았어? 그가 새겨놓은 엄마의 이니셜과 YM 영민. 자신의 이름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사님 이름이구나. 아 네 엄마가 거기다가 네 이름도 새겼어 나중에. 또한 근데- 이 끈은 엄마가 그날 하고 나갔는데 돌아가신 당일 엄마가 착용했던 물건이었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곧이어 할머니가 발견한 다른 사진에는 이쁜 아가씨네. 엄마와 지연의 투샷까지 담겨 있는데 잠시 후 나 완전 예쁘네.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자뻑을 조지는 지연에게 혹시 익숙한 이름 없어요? 자기 이름 보면 뭔가 기억나지 않을까요? 영민은 엄마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캐려해보지만 세계 최초 기억상실증 귀신인 지연에게 아니 그런 느낌 드는 이름이 없어요. 생전의 기억이라고는 그리고 기억이 없는데 이름을 듣는다고 기억이 날까요? 전혀 없는 모양이었죠. 그럼 대체 뭐냐고요. 이어서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지연이 짐작하는 엄마와의 관계는 확실한 건? 귀신의 직감으로 봤을 때 난 이 택시에서 못 벗어나요. 뭔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보통 사이가 아닌 뭔가 운명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귀결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이 기억상실증 귀신아. 다 들려요? 다음날 여느 때처럼 택시를 운행 중인 영민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그 발신자는 바로 엄마의 뺑소니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파리오 내가 불렀어. 창석이죠. 김진숙 씨 아들 서영민 사건 당일날 바로 이 자리에 있었거든. 창석이 영민을 부른 곳은 다름 아닌 그의 엄마가 돌아가셨던 뺑소니 사고의 현장인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죠? 형사들이 영민에게 찾아온 이유는 김진숙 씨 사고 당일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무슨 일로 왔습니까? 말하는 뽐새나 뉘앙스로 보았을 땐 엄마랑 아들이 만나기로 한 건데 질문이 이상하네요. 단순한 얘기가 아닌 취조에 가까운데 이 근처에서 9시에 고깃집 가기로 했었습니다. 학원이 8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은 뭘 하셨지? 형사들의 이런 태도는 사건 당일 제때 대형병원 응급실이요, 빨리요. 어머니를 구급차에 태워보낸 뒤 사고 현장이야. 경찰 공시생으로서 현장을 보존하며 현장 보존의 법칙. 병원까지 발로 뛰었던 그에게는 죽으면 안 돼. 엄마. 그야말로 선을 제대로 넘은 것이죠. 심지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바로 우리 엄마 생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엄마 죽였다는 의심이나 받고 있네요. 이에 영민은 이럴 시간 있으면 어민 단서 하나라도 더 찾아오세요. 강하게 으름장을 넣습니다. 몇 시간 후 이러면 위험한데. 취조를 마치고 영민이 태운 첫 손님이 바로 인트로의 허벅지좌였죠. 참담동으로 가주세요. 곧 택시에서 내린 그는 잠깐, 내가 어디서 봤는데. 데자뷰를 떠올리는데 설마 지시킹에 올라온 귀신 붙은 택시 그거 너였어? 그의 정체는 영민의 지식인에 답변했던 설마 청담동 꽃도령? 무속인 꽃도령이죠. 야. 이어서 그는 잘됐다. 내가 지시킹에 올렸던 네 고민 들어줄게. 이 귀신 떼주면 되는 거지. 무려 테마를 제의하죠. 천도제 비싼데 너 운 좋은 줄 알아. 곧이어 품에서 부적을 꺼내들고 택시의 본넷에 붙여버리는 꽃도령. 하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것도 사이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번에는 영민의 뚝배기에 붙여보는데 역시나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파요. 너 부정한 것을 주었구나. 무안해진 꽃도령은 어쨌든 지연에게 너 오늘 하늘로 올라가. 부적을 쥔 채 다가서고 이에 위협을 느낀 그녀는 기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디 귀신이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대로면 꼼짝없이 테마당할 위기인데
바로 그때 순식간에 도령의 손을 꺾어버리는 영민이죠. 야 이거 안 넣어! 나 경찰 부른다! 으름장을 놓는 그에게 영민은 우리 경찰서 가는 걸 보고 싶으셔? 내가 그동안 합의금으로 얼마 날렸는지 아시잖아. 나야말로 신고할 거예요. 역고소로 협박하는데 동성 성추행? 야 너 진심이야? 귀신하고 붙어있으면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은 내가 해야지. 알았어 이거 좀 놔줘. 바로 도계자를 박아버리는 도령. 잠시 후 야, 그는 영민에게 자신의 명함을 쥐어주며 난 분명히 경고했다. 얘가 사라져야 손님도 타고 귀신도 안 보고 돈도 벌고. 마지막 경고를 남긴 채 가라고요. 자리를 떠납니다. 이어서 헤어밴드, 동전, 핸드폰, 책. 손님들이 두고 내린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을 펼쳐놓은 이유는 이 중에서 지현 씨가 붙어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지연이 깃든 물건을 찾기 위함이죠. 물건에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하죠? 그리고 그 방법은 기사님이 이걸 들고 저기 걸어가다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리는 염력 테스트인데 일단 이거부터 해보죠. 분실폰을 쥐어든 채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영민. 기사님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자 그만 가세요! 지연은 세차게 날아오르고 그대로 두 사람은 간접이 아닌 기적 키스를 조져버리죠. 안 가요? 가요. 잠시 후 택시가 아니라 핸드폰이네요. 자신의 본체를 알아낸 지연은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기억을 되찾을 생각에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현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물. 잔뜩 기대하지만 근데 이 핸드폰엔 암호가 잠겨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 쉽진 않은 것 같죠. 곧이어 저 편의점에서 물 좀 사올게요. 편의점에 멈춰선 택시 안에서 기사님 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흐릿해져가던 지연이 아예 사라져버리는데 네? 그 원인은 바로 제로가 된 핸드폰의 배터리 때문이죠. 이를 알아차린 영민은 여기 맞는 충전기 있나요? 구식폰에 충전기를 찾지만 너 완전 골동품 쓰시네. 중고로 사면 모를까. 없어요 이런 거. 이미 단종되어 버린 제품이었죠. 그런데 지연이 있을 당시에는 야야 조심해. 한 번도 탄 적 없던 닌겐 손님이 올라탑니다. 아저씨 심지어 그들의 목적지는 힘차. 그 요금은 15만 원. 저 근데 사람이 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영민이지만 뭐 오늘 영업 안 하시나? 간만에 찾아온 장거리 손님을 아니에요 영업합니다. 놓칠 그가 아니었죠. 이어서 진저봉 마트 앞으로 가주세요. 단 몇 시간 동안 끊임없었던 손님들 덕분에 그가 벌어들인 매출은 무려 50만 원인데 이는 모두 얘가 사라져야 손님도 타고 귀신도 안 보고 돈도 벌고. 지연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영민은 지연의 존재를 잊기로 하는데 다음날 내가 왜 신경을 써? 사라지면 잘 됐지 지긋지긋한 귀신. 단 하루 만에 신경이 쓰여버리고 그 핸드폰은 뭐야? 폰에 관심을 보이는 할머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낡아서 갖다 버리려고. 이제는 귀신 택시가 아닌 할머니 오늘 노래교실 가지. 타 내가 데려다 줄게. 효자 택시를 운행하는 영민인데 잠시 후 핸드폰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영민은 수고함으로 다가가는 할머니를 발견하는데 할머니 잠깐만. 할머니. 곧바로 유체화를 조지지만 어림도 없었죠. 왜? 너 이거 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좀 지 엄마랑 물건 못 버리는 것도 똑같냐? 이어서 오늘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택시 컨텐츠를 찍는 유튜버에게서 저희 택시비 얼마나 나왔어요? 20만 2천 원입니다. 와, 어떻게 택시비로 20만 2천 원이 나오지? 지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저 죄송한데 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이쪽 배경. 강릉 앞바다의 커플에게서도 아 예. 감사합니다. 같은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상사병일 확률 28,000%죠. 결국 영민은 다음날 수거하면서 핸드폰을 되찾은 뒤 이거예요. 중고폰 매장에서 안녕하세요. 여기 맞는 충전기 있을까요? 충전기를 구입하고 다시금 지연을 폰 속에서 불러냅니다.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택시에 오르는 손님. 기사의 분당이요? 심지어 분당이면 장거리 아니에요? 장거리 손님인데 하지만 택시가 출발하려 하자 손님의 뱃속에서도 무언가 동시에 출발하고 손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기사님. 갑자기 속이. 결국 손님은 죄송해요. 보란듯이 하차를 하고 말죠. 이에 잠시 내가 왜 그 충전기를 5만 원이나 주고 샀을까? 현타를 느끼는 영민.
그리고 심히 눈치가 보였던 지연은 언제까지 이렇게 손님들을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해결책을 강구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찾아가는 서비스죠. 그 말인 즉 귀신이 출몰하는 대로에서의 야간 주행이었죠. 곧이어 두 사람은 음산한 여자를 발견하고 무시하고 지나쳐가지만 기사님, 방금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가 다시 서있죠. 또 있어요! 이에 영민은 우리가 찾던 손님인 것 같은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모습을 보여주며 차를 멈춰 세우죠.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안 타세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여성은 택시 안으로 전멸을 시전하고 일산 대형동이요. 네. 목적지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택시. 곧이어 기사님, 자유로 귀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의미심장한 귀신의 말에도 그거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긴 자유로도 아니고요. 지리는 깡으로 맞서는 영민인데 과연 그럴까요? 이 새벽에 이 도로가에 검은 옷을 입은 기운이 사람일까 귀신일까? 하지만 손님 산전수전 다 겪은 똑바로 앉으시고요. 고스트 드라이버 영민에게는 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어림도 없는 모양이었죠. 이어서 목적지에 도착한 영민은 2시간 넘어서 추가 요금 붙으신 거 아시죠? 존나 철저하게 지금 귀신한테 택시비 받겠다는 거야? 택시비를 요구하는데 사람이든 귀신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택시비만 내면 되죠. 역시나 돈미세다운 발상이었죠. 이에 귀신은 내가 택시비를 왜 내? 무임승차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든가. 영각을 때려버리고 정렬로 째려는 그녀를 붙잡은 것은 바로 지연이죠.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난 귀신은 아, 나 이런 먹튀 귀신을 봤나 진짜. 곧 두 사람에게 듣자 하니 귀신 태워주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돈도 받고 창조 경제인데 손님이 없다. 한 가지 딜을 제시하는데 그렇다면 택시비 대신에 정보교환 어때? 그 정보란 귀신이 넘쳐나는 핫플레이스를 내가 알고 있다니까. 핫플레이스. 오늘은 내가 제사라 바쁘고 거기 데려다줄 귀신 소개시켜줄게. 안녕.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나타난 마당발 귀신에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야? 서울이지. 그럼 귀신도 그만큼 많다는 소리야. 지리는 한국지리 강의를 듣게 되는데 나 택시를 타고 떠나고 싶어하는 귀신들로 우글대거든. 곧 두 사람을 정류장으로 데려다준 귀신은 낮에 와봐. 마치 내가 입 한 번만 털면 귀신들이 시장 바닥처럼 바글바글해질걸. 사후세계 인플루엔서였죠. 다음날 정말 사람들 아니 귀신들이 있을까요? 거짓말이면 믿음이란 걸 좀 가져봅시다. 핫플레이스로 향한 영민은 귀신의 말처럼 바글바글한 진짜 많아요. 예비 승객들을 보게 되는데 돈이다. 이는 돈미세인 두 사람의 심장을 벌렁이게 만들죠. 잠시 후 나 소원을 들어주는 귀신 택시가 여기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업을 하나 싶은 귀신 택시. 하지만 내 소원이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보는 거예요. 기철이 미국이요? 내 고향 이북 가는 게 내 소원이야. 탈람까지 할머니 너무 죄송해요. 저 휴전선은 넘을 수가 없어가지고. 죄다 불가능한 목적지만 질비한 그때 야, 너 강지연 아니야? 웬 너드 귀신이 지연의 얼굴을 알아보죠. 그의 이름은 나 신우야, 김신우. 신우. 저를 아세요? 그는 너 영지구 강지연 맞는데? 지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제가 영지국 강지연이래요. 내가 영지국 강지연 맞아? 오, 맞다니까. 이어서 비밀번호 0716. 내 생일. 폐업한 신우의 카페에서 영민이 받게 된 것은 5만 원 지폐 뭉치인데 제 소원은 버킷리스트 실행하기예요. 제 첫사랑이랑 극장에서 영화 보기, 별 5개 레스토랑 가기, 파티하기, 여행 가기, 커플링하기. 그리고 그 버킷리스트 상대는 누군가요? 그 상대는 바로 기사님은 운명을 믿나요? 전 오늘부터 믿기로 했습니다. 지연이죠. 근데 지연이한텐 비밀이에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신우는 그리고 이건 착수금일 뿐. 어마무시한 금수저인 모양. 이에 눈이 돌아간 영민은 곧바로 벅지죠. 아니 꽃도령을 찾게 되는데 귀신 택시에 벽이 날 찾아왔고. 아니 왜 사람 귀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역시 날 찾아올 거라고 했잖아. 들어가자.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귀신은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요? 쉽지?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지만 일단 내놔. 영민이 가지고 있는 성추행 증거를 요구하는 꽃도령. 그가 이를 건네주자 어떻게 입는데요? 그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면 돼. 너무나도 간단한데 그게 다예요? 다만 딱 한 가지 리스크는 입었던 옷이 모두 귀신이 한번 거친 옷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불호가 된다는 것이죠. 명심하고.
몇 시간 후 이 옷 한번 입어봐요. 영민이 셀렉한 첫 번째 코디는 할머니 세트. 이게 뭐예요? 이거 할머니 옷 아니에요? 꽃두령이 그러는데 귀신도 이렇게 하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대요. 이내 도령의 말대로 옷을 통과해버린 지연은 할매 스킨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진짜 되네? 그런데 근데 그 전에 입었던 옷은 어떻게 다시 입어요? 예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나도 모르죠. 그렇게 옷을 다시 사야 되나? 다음날 영민네가 향한 곳은 이 옷 갖고 싶다고 했죠. 다름 아닌 대형 백화점인데 지연에게 할매 스킨을 입힌 업보를 갚기 위한 이거 얼마죠? 영민의 착수금이 29만 9천 원입니다. 소멸해버릴 예정이죠. 기사님, 그거 진짜 결제하는 거 아니죠? 저기요. 하지만 내고 고수 영민은 이거 DP 제품 같은데 40% 할인 안 되나요?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기 실밥도 좀 풀린 것 같은데. 이에 점원은 고객님, 제가 새 상품으로 꺼내드리겠습니다. 어림도 없다를 시전합니다. 곧이어 백화점에서 런웨이를 펼치는 모델 신호와 야, 신우야, 너 진짜 멋있다. 고마워. 건치 미소를 박아버리는 지연 덕분에 영민의 속은 불편해지죠. 아, 지연아. 너한테 어울리는 옷 내가 골라줘도 될까? 그래. 그렇게 시작된 신우의 쇼핑은 예쁘다. 백화점을 통째로 사버릴 기세인데 기사님. 예. 무신사 VIP 뺨치는 이 귀신은 이런 옷도 예쁜 것 같지 않아? 지연이 너는 뭐든 다 잘 어울려. 스윗함으로 무장한 아, 근데 하늘하늘한 옷이 너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깐깐함도 겸비하고 있죠. 저 옷은 어때? 예쁘다. 잠시 후 여기가 아무도 없는 극장입니까? 지연과 완벽한 데이트를 꿈꿨던 신우에게 영민이 고른 야외 테라스는 탐탁지 않은 모양인데 뭐든지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예산이. 쇼핑에만 100만 원 넘게 쓰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럽니까? 귀신에게 갑질 제대로 당한 영민은 하기 싫으면 관두시던가. 아주 강하게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든가. 으름장을 넣죠.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소원도 못 빌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에 신우는 단단히 빡이 친 표정으로 영민을 노려보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곧바로 인정을 박아버리고 청순청순 열매를 먹고 돌아온 지연이 영화 보는 데가 여기야? 등장하죠. 분위기 좋다. 시작하시죠. 잠시 후 마지막에 주인공이 희생하는 장면 진짜 짠하다. 그게 하이라이트였잖아. 감동. 영화 감상을 마치는 두 귀신의 꽁냥대는 모습에 감동은 무슨. 둘이 만났다 헤어지는 거 다 뻔하죠 뭐. 초를 쳐버리는 영민인데 요즘 나 운명을 믿어, 지연아. 운명? 대뜸 고백각을 잡아버린 신우를 보며 아이 띠빵 새끼야. 헛웃음을 치던 그는 퇴근길 택시에서 지연 씨도 운명을 믿어요? 죽은 동창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연의 말을 듣고 그게 운명이라고요? 화를 내버리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택시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 택시 하는 것만큼 이상하겠어요? 이는 곧 아 이게 운명이지. 질투일 확률 28,000%. 왜 화를 내요? 개나 소나 다 운명이래. 다음날 제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기입니다. 신우의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질 곳은 별 5개 레스토랑이 여깁니까? 바로 영민의 홈 주방인데 별 5개 레스토랑에서 배달된 음식입니다. 미슐랭을 배민으로 조져버린 그에게도 나 혼자 레스토랑 예약해가지고 접시 3개 시켜놓고 칼질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레스토랑 혼밥은 무리인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때 할머니 저녁 드세요. 초대받지 않은 게스트가 있었으니 바로 영민의 할머니. 아, 우리 할머니 너무 예쁘고 힙하시다. 그렇게 할머니 오늘 노래 교실은 좀 어땠어? 급조한 레스토랑에 할미가 한 곡 좀 뽑아봐. 할머니의 포크비트와 함께 꽃바람 꽃바람 꽃바람이 깔리게 되고 이어서 나 손금 볼 줄 아는데 내가 손금 봐줄까? 신우의 개수작에 서글이 파래진 영민은 바삐 움직이던 나이프질을 멈추는데 이를 알리 없는 할머니는 너 표정이 왜 그래? 할미 고기 썰어주는 게 그렇게 싫어? 단박에 오해를 해버리고 아니야 그런 거. 빡이 28,000% 친 그대로 식사는 마무리되죠. 잠시 후 좋겠네요. 잘생긴 사람 만나서. 그의 질투는 택시에서까지 이어지는데 그럼요, 좋죠.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저랑은 다르게. 지연의 초고속 부채질에 타오르기 시작한 영민은 그럼 둘이 손잡고 같이 성불하면 되겠네요. 자기가 누군지도 알았으니까. 선을 시게 넘어버리고 진짜 내가 갔으면 좋겠어요. 가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역대급 찌질함을 보여주는데 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요. 지금 성질 낼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다 기사님 때문이잖아요. 사실 지연 또한 영민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기사님 마음대로 결정해도 난 괜찮았어요. 참았어요. 우리 귀신 택시 일이니까요. 연이어 맹공을 쏟아내는 그녀는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요? 감정을 쏟아내며 런해버리고
홀로 남아 대꿀몽이 되어버린 영민이었죠. 다음날 주얼리샵으로 방문한 영민은 이거 맞으시죠? 안쪽에 데스티니 각인 박힌 커플링이에요. 신우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커플링하기. 커플링을 구매하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프로포즈 성공 확률을 묻는 그에게 첨언은 100%죠.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싫어하겠어? 1차 칼질에 이어 100%예요. 2차 축창까지 꽂아버리죠. 몇 시간 뒤 지연을 태우러 온 영민의 머릿속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 지연을 기다리며 지연아, 내 사랑을 받아줘!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신우의 카페로 가지 않고 유턴을 조져버립니다. 이 방향이 아니지 않아요? 이러다가 신호가 안 좋은 소문 내면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사업이 아닌 사랑을 택한 그러면 우리 사업 망해요. 영민의 분노의 질주가 시작되고 우리 이러면 망한다니까요? 몰라요. 이미 망해버린 그 유인 측 좋아하니까. 마음의 소리로 고백을 조진 영민과 지방령 지연의 저세상 로맨스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지니TV 오리지널 딜리버리맨의 3, 4화였는데요. 귀신택시라는 독특한 소재를 100분 활용한 참신한 에피소드들과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감성적 스토리텔링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우학에서 이청산 역을 맡았던 윤찬영 배우와 살인 미소를 장착한 박민아 등 주연 배우들의 상큼한 연기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더욱 설레게 만들어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딜리버리맨은 지니TV와 ENA 채널 그리고 티빙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9시에 시청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